코리안 데일리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이고, 배고파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리안 데일리 팟캐스트의 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연입니다. 그런데 민지 씨, 시작하자마자 왜 큰 한숨을 쉬어요? 무슨 일 있어요? 태호씨, 저 지금 진짜 너무 엄청 배고파요. 배가 고파서 쓰러질 것 같아요. 방금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 들었어요? 네, 아주 잘 들렸어요. 민지 씨는 맨날 배고파요. 어제도 배고프다고 했잖아요. 민지 씨는 머릿속에 맨날 먹는 생각만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은 진짜 바빠서 아침을 못 먹었단 말이에요. 진짜 배고파서 힘이 없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방송하면서 맛있는 거 좀 시킬까요? 지금 바로 주문해요. 대박! 진짜요? 와, 태호 씨 진짜 최고예요. 역시 태호 씨밖에 없어요. 네, 좋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팟캐스트 주제가 바로 한국의 배달 문화예요. 한국은 배달 앱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맞아요. 진짜 잘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태연 씨. 한국 배달은 진짜 세계 최고예요. 한강 공원에서도 배달이 돼요. 산에서도 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진짜 다 돼요. 민지 씨, 제 말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한국은 진짜 배달 천국이에요. 오늘 배달 이야기를 하면 민지 씨가 아주 신나겠네요. 그니까요. 저 지금 배달 이야기하니까 더 배고파요. 빨리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얼른 주문해요, 우리. 자, 그럼 우리 뭐 시킬까요? 태연 씨, 휴대폰으로 배달 앱 좀 빨리 켜보세요. 네, 켰어요. 민지 씨, 먼저 골라보세요. 저는 사실 귀찮을 때는 짜장면이 최고예요. 짜장면은 한국 배달의 원조거든요. 옛날부터 진짜 배달 왕이었어요. 에이, 짜장면도 물론 맛있지만요. 배달은 역시 치킨이죠, 치킨. 저는 치킨을 진짜 사랑해요. 치킨은 매일 먹어도 안 질려요. 치킨이요? 치킨은 일주일에도 몇 번씩 드시잖아요. 짜장면보다 치킨이 더 좋아요? 당연하죠. 박스를 딱 열면 냄새가 솔솔 나잖아요. 그리고 한 입 먹으면 바삭바삭. 아, 그 소리가 진짜 최고예요.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민지 씨 치킨 이야기하니까 눈이 아주 커졌어요. 바삭바삭 소리까지 내면서 설명하니까 저도 갑자기 치킨이 먹고 싶어지네요. 한국 치킨은 정말 종류도 많고 맛있죠. 그니까요. 그러니까 얼른 주문해요, 우리. 배고파서 현기증 나요. 알겠어요. 요즘 배달 앱은 정말 편해요. 스마트폰으로 몇 번만 터치하면 주문이 끝나요. 터치, 그리고 결제도 1초면 돼요. 비밀번호만 누르면 끝이에요. 진짜 세상이 좋아졌어요. 아주 편리해요. 잠깐만요, 태연 씨. 편하다고요? 결제는 빠른데 메뉴 고르는 건 진짜 안 편해요. 안 빨라요. 왜요? 메뉴 고르는 게 왜 안 빨라요? 그냥 먹고 싶은 거 고르면 되잖아요. 아니요. 앱에 맛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치킨만 봐도 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 간장 치킨, 매운 치킨, 브랜드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매일 메뉴 고를 때 1시간 넘게 걸려요. 진짜 메뉴판 보면서 매일 머리가 아파요. 이건 진짜 행복한 고민이에요. 아이고, 민지 씨. 메뉴 고르는 게 1시간이나 걸려요? 그건 배달의 문제가 아니라 민지 씨가 결정을 못 하는 거잖아요. 선택장애돼 있네요, 우리 민지 씨는. 역시 민지 씨다워요. 에이,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제 친구들도 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다 배달앱 보면서 오늘 뭐 먹지? 하고 한참 고민해요. 태연 씨는 바로 골라요? 사실 저도 가끔은 고민해요. 양념을 먹을까, 후라이드를 먹을까 고민하죠. 네네, 인정합니다. 다들 똑같네요. 그래도 메뉴를 딱 고르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신기해요. 앱 화면에서 배달원 아저씨 위치가 실시간으로 보이거든요. 아저씨가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 지도로 보면서요. 진짜로요? 맞아요. 그거 진짜 신기해요. 그러자 지도를 보고 있으면 배달원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진짜 날아서 오는 것 같아요. 슝 하고 엄청 빨리 와요. 그래서 저는 아저씨가 근처에 오면 벌써 문 앞 바닥에 앉아서 기다려요. 민지 씨, 또 제 말을 자르셨어요. 아주 흥분했네요. 문 앞에서 기다린다니 진짜 귀엽네요. 그런데 날아서 오다니요. 배달원 아저씨들은 안전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너무 재촉하면 안 돼요. 당연하죠.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도 한국 배달은 진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음식도 엄청 따뜻하게 와서 참 좋아요. 그렇나저나 창밖을 보니까 오늘 날씨가 진짜 좋네요. 바람도 시원하고 하늘도 파랗고. 민지 씨,
이런 날은 진짜 한강공원에 가면 딱 좋은데요. 와, 대박. 태연 씨, 저랑 지금 마음이 완전 똑같아요. 한강공원.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강공원 하면 역시 뭐가 생각나요? 바로 배달이죠. 한강에서 먹는 배달 음식은 진짜 진리예요. 맞아요. 날씨 좋은 날 한강공원에 가면 돗자리 편 사람들이 진짜 많죠. 다들 치킨이나 짜장면을 먹고 있어요. 민지 씨도 한강공원에서 배달 자주 시켜 먹었어요? 당연하죠. 저 작년 봄에 친구들이랑 한강공원에 갔거든요. 주말이라 사람이 진짜 엄청 많았어요. 돗자리 펼 자리가 없을 정도였어요. 아, 주말 한강공원은 진짜 인구 밀도가 높죠. 텐트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 곳에서 음식을 시켰어요? 잘 찾아왔어요? 그니까요. 저도 그게 너무 걱정이었어요. 주위가 다 똑같이 생겼고 사람도 정말 많은데 배달 온 아저씨가 우릴 어떻게 찾지? 했어요. 주소도 그냥 한강공원이잖아요? 맞아요. 처음 가는 사람들은 돗자리로 배달해주세요 라고 하면 아저씨들이 어떻게 찾는지 진짜 신기해해요. 맞아요. 그런데 돗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진짜 전화가 딱 왔어요. 아저씨가 저희가 있는 곳을 한 번에 찾아서 치킨을 주셨어요. 와, 저는 그때 진짜 마술인 줄 알았어요. 한국 배달 온 아저씨들은 지도가 머릿속에 다 있나 봐요. 완전 감동이었어요. 민지 씨, 그건 마술이 아니라 다 비밀 정보가 있어서 그래요. 한강공원에는 배달존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영어로 딜리버리 존이요. 아, 배달존이요. 길가에 번호 크게 적혀 있는 그 표지판 맞죠? 네, 맞아요. 한강공원이 너무 넓으니까 1번 배달존, 2번 배달존, 3번 배달존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 놓았어요. 그래서 앱으로 주문할 때 몇 번 배달존으로 와주세요 라고 적으면 돼요. 아저씨들이 거기를 기준으로 찾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아저씨들이 투시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시스템이 진짜 똑똑하네요. 그렇죠. 아주 편리한 시스템이죠. 그런데 민지 씨, 이야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우리 지난번에 같이 한강공원 갔을 때 기억나요? 그때 민지 씨 배고파서 사고 칠 뻔했잖아요. 네? 제가요? 무슨 사고를요? 저 진짜 기억 안 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에이, 기억 안 나는 척하지 마세요. 그때 우리 옆 돗자리 사람들도 치킨을 시켰잖아요. 치킨 상자가 딱 도착했는데 치킨 냄새가 너무 좋으니까 민지 씨가 눈이 반쯤 풀려서 그쪽으로 걸어갔잖아요. 아이고, 참나. 태연 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진짜예요. 민지 씨가 옆팀 치킨 박스를 잡으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민지 씨 옷을 뒤에서 잡고 당겼잖아요. 민지 씨, 정신 차리세요. 우리 치킨 아니에요. 하면서요. 옆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아유, 창피해라. 그거는요, 제가 남의 떡을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요. 냄새가 진짜 너무 예술이어서 저도 모르게 다리가 그냥 스르륵 움직인 거예요. 제 마음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강공원에서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면서 돗자리 위에서 먹는 음식은 정말 최고예요.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분위기 때문이에요. 그니까요. 아우, 진짜 오늘 당장 한강공원 가서 치킨 뜯고 싶네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재미있게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머리도 식힐 겸 오늘 대화에서 나온 유용한 표현들을 딱 3가지만 정리해 볼까요? 와, 공부 시간이다. 태연 씨, 저 오늘 공부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왜냐고요? 오늘 주제가 배달이라서 단어가 머리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그래요? 그럼 민지 씨가 오늘 가장 마음에 들었던 단어부터 소개해 주세요. 당연히 이 단어죠. 바로 배달이랑 시켜 먹다예요. 이 두 단어는 세트예요, 세트. 진짜 한국 생활에서 매일 쓰는 단어예요. 맞아요. 배달은 명사이고 시켜 먹다는 동사 표현이죠. 주문해서 먹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민지 씨가 대화 시작할 때 우리 뭐 시킬까요? 라고 했잖아요. 그때 사용한 시키다가 바로 이 시켜 먹다에서 온 단어예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오늘 저녁에 요리하기 귀찮은데 그냥 시켜 먹을까? 이런 말을 진짜 자주 해요. 태연 씨도 어제 시켜 먹었죠? 다 알아요. 아, 들켰네요. 네, 저도 어제 귀찮아서 짜장면 시켜 먹었어요. 자, 방금 민지 씨가 시켜 먹을까라고 자연스럽게 말했는데요. 여기에 오늘 2번째 공부 포인트가 숨어 있어요. 바로 V-을-레요 패턴이에요. 아, 을까요? 이거 진짜 중요한 문법이잖아요. 아까 제가 우리 맛있는 것 좀 시킬까요? 할 때 썼던 그 문법 맞죠? 네, 아주 정확해요, 민지 씨. V-을-레요는 상대방에게 우리 같이 뭐 할래요? 하고 제안하거나 의견을 물어볼 때 써요. 동사 받침이 없으면 을래요, 받침이 있으면 을까요를 쓰죠. 예를 들면 태연 씨, 우리 이따가 치킨 먹을까요? 이렇게요? 와, 예문이 아주 훌륭해요.
제 대답은 당연히 네, 좋아요. 같이 먹을까요? 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도 제안을 받아서 쓸 수 있어요. 참 쉽죠? 잠깐만요, 태연 씨. 그런데 이거 제안할 때 말고 다른 뜻도 있지 않아요? 저번에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추측할 때도 쓰잖아요. 와, 민지 씨 공부 진짜 열심히 했네요. 내일 날씨가 좋을까요? 처럼 잘 모르는 일을 약하게 추측하거나 생각할 때도 사용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 대화에서는 제안의 의미로 많이 썼어요.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패러는 뭐예요? 빨리 알려주세요. 현기증 나니까요. 알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표현은 바로 부이기 편하다입니다. 아까 제가 배달앱은 정말 편해요.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기 편해요. 라고 할 때 사용했어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쉽고 편리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아, 기 편하다. 저 이 문법 아주 잘 기억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태연 씨 말에 반대했잖아요. 배달앱은 돈을 내는 건 결제하기 편한데 메뉴 고르는 건 너무 어려워서 선택하기 안 편해요. 라고 투덜거렸잖아요. 맞아요. 민지 씨가 투덜거릴 때 아주 정확하게 사용했어요. 동사 뒤에 기 편하다를 붙이면 돼요. 예를 들어 운동화는 신기 편하다, 한강공원은 가기 편하다처럼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써요. 그렇네요. 기 편하니까 반대말은 기 불편하다나 기 어렵다를 쓰면 되겠네요. 태연 씨랑 공부하기는 참 편해요. 이건 제 진짜 마음이에요. 고마워요, 민지 씨. 오늘 세 가지 표현 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도 오늘 배운 시켜 먹다, V 을래요, V 기 편하다를 사용해서 꼭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아, 태연 씨, 저 이제 진짜 정말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공부하니까 배가 2배로 더 고파요. 머리를 썼더니 온몸에 힘이 다 빠졌어요. 민지 씨,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방송 끝날 시간이에요. 마지막 인사해야죠. 인사고 뭐고 지금 배달앱에 치킨집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태연 씨, 제발 그 녹음기 버튼 좀 빨리 끄세요. 꾹 누르면 꺼지잖아요. 얼른 끄고 우리 빨리 주문해요. 현기증 나서 쓰러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알겠어요. 정말 못 말리는 민지 씨네요. 네, 여러분. 오늘 저희는 한국의 독특하고 편리한 배달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맞아요.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문화죠? 여러분 나라는 어때요? 여러분 나라에서도 음식을 자주 시켜 먹나요? 아니면 한국처럼 한강공원 같은 특별한 곳에서도 배달이 되나요? 여러분의 재미있는 경험을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네,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네요. 오늘 배운 표현들도 댓글로 연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코리안 데일리 팟캐스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와, 태훈 씨가 웬일로 아주 완벽하게 멘트를 하셨네요. 최고, 최고. 자, 그럼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